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저는 63살 윤정희입니다.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일을 거들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우리 아들 준호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이제는 결혼까지 시켜야 하는데 요즘 세상에 집 없이는 결혼도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고 적금을 들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한 끼를 굶어도 아들 통장에는 빠짐없이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모은 돈과 아들이 모은 돈을 합쳐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4평. 저한테는 꿈같은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받던 날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서윤, 28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단정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서윤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곱고 표정도 밝았어요. 저는 속으로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예쁘다고 자랑을 하던지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서윤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준호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이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수도권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똑부러지고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놓였죠. 어머님, 혹시 준호 오빠가 사는 집 한번 봐도 될까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집 구경 한번 시켜줘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어차피 너희가 살 집인데.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서윤이가 마음에 들어 할까? 34평이 작다고 하진 않겠지? 약간의 불안감이 스치기는 했지만 저는 그 생각을 금방 떨쳐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어디 이런 집에서 시작하겠습니까? 다들 전세나 월세로 시작한다는데 우리는 이미 집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집을 청소했어요.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직 이사를 안 해서 가구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오후 2시쯤 준호와 서윤이가 왔어요. 그리고 뒤에 서윤이 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억지로 웃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사돈댁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집인지 궁금해서 같이 왔어요. 사돈은 명품 가방을 들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서윤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여기가 34평이에요? 목소리 톤이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 34평이야. 요즘 신혼부부들한테 딱 좋은 평수지. 준호가 밝게 말했지만 서윤이는 거실을 둘러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생각보다 좀 작네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작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10년을 모아서 산 집인데, 제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마련한 집인데, 작다고? 사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최소 40평은 돼야 애 키우기 편한데, 34평이면 좀 아담하긴 하네요. 아담하다는 말이 마치 좁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강남 34평이면 요즘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야 그렇죠. 근데 서윤이는 원래 넓은 데서 자라서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돈의 말에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방 하나하나를 둘러봤습니다.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어요. 준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어요. 서윤아, 그래도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잖아. 나중에 애 생기면 방도 2개 있고. 오빠는 좋겠네. 난 좀... 서윤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꼬리를 올리고 밝은 척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집은 살다 보면 또 정이 드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최선을 넘어서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혼수 준비를 하러 백화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서윤이와 사돈이 함께 나왔어요. 저는 미리 예산을 생각해 뒀습니다. 이불, 그릇, 생활용품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쪽으로 가요. 서윤이가 저를 이끈 곳은 명품 리빙관이었습니다. 침구 세트 하나에 300만 원, 식기 세트가 200만 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윤아, 이건 좀 우리 형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해요. 우리 서윤이는 좋은 데서 자랐으니까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출 수는 없잖아요. 준호 어머니, 집도 34평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혼수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말투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을 준다는 게 무슨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결국 그날 1,000만 원이 넘는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물새듯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물 준비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예물은 최소 500만 원치는 해주셔야 해요. 서윤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500이면 좀 부담스러운데 300 정도면 어떨까? 300요?
제 친구들은 다 천 받았는데. 서윤이의 입꼬리가 삐죽 올라갔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그래도 집도 있고 하니까. 준호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서윤이는 준호를 쏘아봤습니다. 오빠는 항상 엄마 편만 들어. 나는 뭐야? 나는 그냥 들러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난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서윤이는 삐져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난처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준호는 서윤이를 쫓아가며 달래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예물도 500만 원어치로 마쳤습니다. 예단도 200만 원, 예복도 300만 원. 숫자가 커질수록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예식장은 강남 쪽 특급 호텔에서 하고 싶어요. 특급 호텔은 너무 비싸지 않니? 일반 예식장도 요즘 깨끗하던데. 예식장은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해준 게 창피한 거구나. 예식장 계약금을 내려갔을 때 사돈도 함께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던 사돈이 슬쩍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준호 어머니, 그 아파트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요? 네, 지금 준호 이름으로 돼 있죠? 결혼하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에이, 요즘은 다들 공동 명의 하던데요.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데 한쪽 이름만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사돈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애들끼리 상의해서 아휴, 어차피 할 거 미리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사돈은 자꾸 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미치겠어. 사돈이 자꾸 집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라는 거야.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명의 타령을 해? 그거 수상한데? 나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요즘은 다들 그런다잖아.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정이야, 정신 차려. 집이 얼만데 명의를 함부로 바꿔?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닐까? 의심이 아니라 조심하는 거지. 너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사돈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준호 어머니, 그 아파트 말인데요. 34평이면 좀 작지 않아요? 나중에 애 낳으면 좁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이 3개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그 정도는 안 돼요. 최소 40평은 돼야죠. 아니면 차라리 더 넓은 데로 옮기시든가. 더 넓은 데로 옮기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집도 간신히 마련한 건데 더 넓은 데는 무슨... 그럼 명의라도 우리 서윤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 집을 노리는 거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을 줬는데도 부족한 걸까? 명의까지 넘기라는 건 이게 정상인 걸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윤이가 화가 많이 났어. 결혼식 취소하고 싶대. 뭐라고? 엄마가 준비해준 게 다 마음에 안 든대. 집도 작고 혼수도 부족하고.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을 넘게 쏟아부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준호가 실수로 저를 단체 대화방에 넣은 모양이었어요. 거기엔 서윤이와 사돈의 대화가 찍혀 있었어요. 엄마, 34평으로는 안 돼. 최소 40평대는 돼야 된다니까. 알아. 그래서 내가 명의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 일단 명의부터 네 이름으로 바꿔놓고 나중에 팔아서 더 큰 데로 옮기면 되지.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명의를 바꿔서 팔아서 더 큰 데로 옮긴다고? 제가 10년을 모아서 산 집을 하루하루 손가락에 굳은 살 박히면서 허리 끊어지는 줄 알면서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 그냥 갈아타려고?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금 서윤이랑 얘기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저 대화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오해한 거라면? 만약에 준호가 그래도 서윤이를 선택한다면? 나 때문에 아들 결혼이 깨지면 준호가 나를 평생 원망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사돈이었어요. 여보세요? 준호 어머니, 저 서윤이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우리 혼수 추가로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추가요? 지난번에 다 산 거 아니었나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커튼이랑 조명이랑 소파는 따로 봐야죠. 그리고 주방 가전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저 지금 형편이 좀 준호 어머니 집도 주시는데 혼수는 제대로 해주셔야죠. 안 그러면 서윤이가 시집살이 시작도 하기 전에 기가 꺾여요. 시집살이라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집살이야? 집까지 해줬는데.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봐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서윤이가 자꾸 결혼 미루자고 그래. 왜? 집이 마음에 안 든대. 그리고 혼수 준비도 부족하대. 준호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제 본 그 카톡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준호의 지친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돈이 더 있는 게 아니라서. 알아, 엄마. 나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서윤이는 자꾸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힘들고 서윤이도 불만이고 나는 그냥 지쳤어. 준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틀 뒤 서윤이네 집에서 다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끼리 마지막으로 결혼권을 정리하자는 자리였습니다. 사돈네 집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사돈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윤이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이요? 네, 집도 생각보다 작고 혼수 준비도 좀 부족하고. 사돈의 말투는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신 건 알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결혼할 때 제대로 해줘야죠. 그때 서윤이가 거실로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서윤아. 서윤이는 엄마 옆에 앉더니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4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기가 좀 그래요. 서윤아, 그래도 제 친구들은 다 40평 이상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 명의도 공동명의로 다 했고요. 사돈이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지금 그 집 팔아서 조금만 보태서 더 넓은 데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명의를 우리 서윤이 이름으로 바꿔주시든지요. 명의를요? 네,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재산 아니에요? 미리 바꿔놓으면 서윤이 마음도 편하고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라고? 명의를 바꾸라고? 이게 정상인가? 근데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고마운 거죠. 하지만, 음, 하지만 준호 어머님 요즘은 이게 기본이에요. 아들 결혼시킬 때 이 정도는 해줘야죠. 사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이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결정 안 해주시면 저는 결혼 미룰래요. 아니, 솔직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윤아! 준호가 놀라서 말했지만 서윤이는 쌀쌀하게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몰라. 여자가 시집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최소한의 보장도 없이 어떻게 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을 보니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화내면 준호 결혼이 진짜 깨지는 거잖아.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핸드폰이 울려서 준호였어요. 엄마, 미안해. 서윤이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준호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준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거기 적힌 제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하찮은 걸까? 핸드폰에는 사돈한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어요. 이 집이 그렇게 이 집이 정말 그렇게 하찮은 걸까?
핸드폰에는 사돈한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준호 어머니, 결혼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답 주세요. 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야 하니까요. 얼른 답 주세요. 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야 하니까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사흘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명의를 넘길까 말까? 넘기면 편할까? 거절하면 결혼이 깨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어요. 박힌 제 이름 윤정희.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10년을 모았습니다. 한 끼를 굶어도 옷 한 벌 안 사도 저는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넘기라고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사돈이었어요. 준호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류 준비 안 하시면 늦어요. 그게 준호 어머니 설마 지금 와서 안 하신다는 건 아니죠?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사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명의 이전은 어렵겠어요. 뭐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명의를 바꾸는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른 것 같아서요. 준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평생의 재산이라서. 사돈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준호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오후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결혼 취소하겠대. 뭐? 갑자기 결혼 못하겠다고 조건이 안 맞는데.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뭐 어떻게 했어? 서윤이 엄마가 전화해서 엄청 화내시던데? 명의 이전을 거절했어. 명의 이전? 그게 무슨... 서윤이네가 집 명의를 서윤이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어. 결혼 전에.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전에?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야, 엄마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잠깐만, 엄마. 내가 서윤이한테 직접 물어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아들 결혼을 내 손으로 망친 걸까? 다음날 아침 준호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서윤이네가 결혼식 취소한대. 그래. 이유는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야. 집도 작고, 혼수도 부족하고, 명의 이전도 안 해준다고.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준호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톡 알림이 연달아 왔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왜? 준호는 핸드폰을 제게 보여줬어요. 서윤이가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작전 실패했어. 명의전 거절당했어. 차라리 결혼식 취소하고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아래 사돈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34평으로는 어림도 없지.
최소 40평의 명의까지 넘겨야 결혼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딸 손해지.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저는 준호의 핸드폰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야, 엄마가 며칠 전에 이미 봤어, 이 대화를. 엄마가? 응, 너한테 말하려다가 네가 너무 힘들까 봐 말을 못했어. 준호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처음부터... 응, 집을 노린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준호야, 진정해. 진정이 돼야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이용한 거잖아. 준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서윤이네 집 앞이야. 준호야, 거기서 뭐하니? 서윤이랑 서윤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34평짜리 받아봤자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차라리 40평 이상 가진 남자 새로 만나는 게 낫다고. 준호는 그냥 연습 삼아 사귄 거라고. 연습 삼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서윤이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집이 필요했던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 준호야. 엄마가 밥 해줄게. 응,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눈물이 계속 뚝뚝 떨어졌어요. 1시간 뒤 준호가 집에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준호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덕분에 더 큰 화를 면한 거야. 만약에 명예까지 넘겼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서윤이 만나서 정리하고 올게. 준호야, 괜찮아, 엄마. 이제 끝낼 거야.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제가 보였어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던 모습,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하면서 씩씩하게 웃던 그때의 저. 정이야, 수고했어. 잘 지켜냈어. 꿈속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가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윤이와 사돈이 서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윤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급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준호 오빠, 제발 오해야. 다 오해라고. 사돈이 끼어들었어요. 준호 어머니,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기회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준 게 뭔데 기회를 바라세요? 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34평으로는 안 된다고. 40평은 넘어야 한다고. 우리 엄마 집 받아서 팔아치우고 더 큰 데로 옮기자고 한 게 오해야?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돈이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어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 우리 서윤이가 워낙 예민해서. 하는 소리요? 결혼식 취소하고 다른 남자 알아본다는 것도 하는 소리였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요. 어제 서윤이네 집 앞에서 들은 대화. 준호는 연습 삼아 사귄 거라고 했지?
집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서윤이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건 저는 거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돈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좋아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죠. 준호, 너 34평 아파트 하나 가지고 뭐가 대단한 줄 알아? 요즘 결혼 시장이 어떤데? 40평도 기본이고 차에 예물까지 다 챙겨줘야 결혼하는 세상이야. 그게 결혼이에요? 그건 거래죠.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거래든 뭐든 세상이 그래. 너네 엄마가 돈이 없으면 결혼을 포기했어야지. 괜히 강남 아파트로 우리 소윤이 마음 흔들어 놓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서윤이 마음을 흔들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산 거예요. 아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34평이 작다고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이에요. 제 인생 전부를 쏟아부은 집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혼수도 1,000만 원 넘게 했어요. 예물도 500, 예단도 200, 제 통장이 텅텅 비도록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명의까지 넘기라고?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없잖아요. 우리도 딸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아프면 사랑으로 보내세요. 집 평수 재고 명의 따지고 조건 계산하면서 보내지 말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서윤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쁘게 받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우리를, 준호를 뭘로 본 거예요? 서윤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모르세요. 요즘 여자들이 시집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조건 안 따지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조건? 저는 서윤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사랑은? 우리 준호가 서윤이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밤새 고민하고 서윤이 맞춰주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그건 준호는 서윤이 사랑했어. 근데 서윤이는 집을 사랑한 거지. 서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서윤아, 나는 오늘로 끝낼게. 결혼도, 우리 관계도. 준호 오빠,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근데 너는 조건이 필요했더라고. 이제 알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리고 서윤이 어머님, 준호가 사돈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엄마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평생을 허리 휘게 일하신 분이에요. 그 땀으로 이룬 집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사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어. 서윤이랑 사돈이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준호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어요. 엄마, 처음으로 엄마를 지킨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진작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참기만 하고. 아니야, 엄마. 엄마 덕분에 내가 정신 차렸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강남 아파트에 갔어요. 그 텅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참 고생 많았다, 정희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준호가 옆에 왔어요. 엄마, 이 집 우리 같이 쓰면 안 돼? 응? 나 당분간 결혼할 생각 없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엄마도 여기서 행복해야지.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늦었더라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우리 아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지킨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창밖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